이제 4.15 총선이 97일 남았어요. 네. 그리고 16일 다음 주 목요일 일주일 남았네요. 네. 다음 주 16일부터는 후보자가 되는 사람은 네. 이 방송 출연을 못하게 돼 있어요. 16일 이후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6일이면.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아, 녀석. 예. 오늘은 뚱커벨 배종찬 소장 개인 사정으로요. 법조 요정 박지훈 변호사 만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청취자 여러분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리는 거 아시죠? 지금부터 법조 요정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게 뉴스 뭡니까?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 단행. 네, 어제 이제 저녁 때부터 속보로 뉴스가 뜨기 시작해서 많은 뭐 대부분 다 아시죠 이제는. 네. 네. 어제 인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소위 뭐 오른팔 왼팔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수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수족을 잘랐다. 나 말하기 좀 그래서 수족이라 네. 말이 그런데 일단은 대검찰부의 반부패 강력부장 한동훈 부장입니다. 네. 한동훈 부장은 부산 고검에 차장검사를 내려가고요. 예. 또 왼팔로 보이는 박찬호 대검 공무수사부장. 예. 이 사람은 제주지검장으로 내려갑니다. 뭐 그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장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이 배성범 중앙지검장인데요. 연수원으로 가요. 법무연수원장으로. 그래서 지금 예. 수사의 주축인 검사장들이 대거 한직으로 이동해서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다 잘랐다. 예.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나 계신 분들이나 또 법조 출입을 하는 기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직제라든가 이런 네. 게 금세 무슨 자리인지를 다 알겠지만 네. 일반 청취자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법조 요정이시니까 간략하게 그 뭐 검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네. 그 뭐 계급이나 직제 이런 거를 한번 검찰이 우리나라에 전부 몇 명이세요 검사가? 약 한 2,000명, 2,500명 정도 한 있습니다. 2,500 예. 있다 치고 네. 그럼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제일 높고요. 두 번째는 대검 차장입니다. 대검 그분은 대검에 있는 검찰청의 부서장이 택이죠. 넘버 2. 네. 그다음에 어제 지금 얘기하시는 한동훈 네. 반부패 강력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검사장급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검사장급은 또 뭡니까? 검사장급은요. 원래 그러니까 총장이 있고 차장이 있어. 그 네. 밑에. 그 밑에 검사장급이 있는데요. 검사장은 어떤 검찰청의 책임자를 검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3심이잖아요. 네. 법원이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맞게 검찰청도 지방검찰청이 있고 고등검찰청이 있고 대검찰청이 있습니다. 아. 그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의 책임자를 검사장이라 합니다. 네. 그래서 고등검사장은요. 우리나라에 5명 있어요.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고검장 5명이 있고 예. 직책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방검사장은 지방검찰 있는 곳에 다 한 명씩 배치가 되어 그러면은 있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이 있는 거겠네요. 네, 그죠? 그게 서울 고등검찰청에 검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 서울 고등검찰청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어디 있어요? 서울에 대법원하고 서초동에 서울중앙지검이 있고요. 네. 대법원하고 대법원 건물을 같이 씁니다. 아. 그래서 서초경찰서 쪽에 그 대법원 건물에 일부 또 서울고검 일부 사무실은 또 중앙지검 옆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서울만 직제를 한번 알아보면 서울 고등검찰청 산하로 어떤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이 있고요.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거기까지 좀 네, 정리가 될 겁니다. 조직표를 머릿속에 좀 그려놓고 그럼 네. 어제 인사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자, 볼까요? 그 중에 원래 검사장은 책임자인데요. 대검의 부장급들은 원래 지방에 내려가면 책임자가 되는데 대검에 올라와 있으면 부장이 됩니다. 직책이 되게 높은 거죠. 또 고등검찰청에서 차장검사 넘버 2죠. 예. 넘버 2가 만약에 지방에 내려가면 지방검찰청의 책임자가 되는데 예. 고등검찰청에 오면 2인자가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검사장급 인사는 차장검사,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동훈 이제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같은 경우는
대검에서는 부장이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되고요. 네. 고등검찰청에 가면 차장검사 될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부산 고검의 차장검사로 한 갔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 고검의 차장검사나 제주지검의 지검장, 검사장이나 급수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이해가 좀 어려울 맞습니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청취자분들 좀 잘 이해했을 것 공부가 같습니다. 좀 됐고요. 예. 예. 저도 이제 법조 출입은 못 해봤고 경찰서 출입은 해봐가지고 검찰 이 네. 조직을 잘 몰라서 좀 여쭤봤던 거고. 자, 그러면은 이 또 하나 궁금한 게 반부패 강력부장, 네. 그다음에 또 이 공공수사부장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예요? 이거? 반부패 강력부장은요 특수수사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밑에 특수수사를 최종 책임지고 지휘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전에 특수부 예. 폐지하면서 새롭게 생긴 이름입니까? 특수부장 같은 거거든요. 네. 반부패부로 바꾸면서 이름은 사실 그 전에부터 있긴 있었는데 저 연관성은 반부패부랑 관계가 있고요. 공공수사부장은 뭐 하는 자리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안부 예전에 공안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공안이면 뭐 간첩이나 뭐 네. 이런 잡는 아니면 뭐 공안해서 정치 관련된 사회 질서 그런 걸 한다든지요. 위반 법, 네. 그걸 이름을 공공수사부로 바꿨고요. 이 두 부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반부패부에서 서울중앙지법 반부패부에서 했었고요. 네. 그 반부패부의 책임자가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었고요. 또 유재수 그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해서 동부지검 공공수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책임자는 대검에서는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일부 주장입니다. 자, 이 검찰 쪽 인사는 그렇고요. 네. 보면 어제 인사 중에 법무부의 감찰국장이라고 이성윤 네. 그분도 검사장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국장이거든요. 예. 법무부 감찰국장은 뭐는 예. 검찰국장. 감찰국장도 있긴 한데 예. 법무부에도 국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검찰청하고 다르게 정부 조직의 하나입니다. 법무부 밑에 실도 있긴 한 중요한 건 국장들입니다. 국장이 검사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인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거의 다 검사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교정국장이나 뭐 인권국장은 지금 일반 고위공무원이 가 있는데 만약에 검사가 법무부 국장으로 가려면 검사장급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검찰국장하고 검사장하고 급수가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청 상급 기관이 법무부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검찰로 돌아오면 검사장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검사장을 글로 올리고 합니다. 어제 인사에서 네. 법무부 검찰국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옛날 노무현 네. 청와대 시절에 밑에 있었던 이성윤 지금 검찰국장이 된 것이죠. 검찰국장이 예. 어제 이제 발령이 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발령 날짜는 13일자더라고요. 다음 네. 주 월요일자로. 이동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때부터 임무가 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조금 좀 살펴봤고. 네. 자, 근데 지금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검찰이 지금 반발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뭐 선출되지 않은 이제 권력에 대한 뭐 민주적인 통제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렇긴 한데 윤석열 패싱이라는 말이 지금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 어떤 인사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찰청법 34조거든요. 이거를 자꾸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같아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임명할 때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해석이 좀 달라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죠. 들어야 한다를 협의 정도 아니면 뭐 통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예. 이 검찰청 특히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 법적 절차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의견을 좀 듣고 싶으니까 오라라고 했는데 갈 수 없다. 너희들이 안을 내라라고 해서 검찰청하고 법무부하고 싸움 구조고요. 네. 결국 11시에 검찰 인사위원회 열리는데 10시 30분에 최종적으로 오라. 어제 오전. 그렇죠. 네. 어제 오전 10시 반이죠. 오라 하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명은요. 가면 요식 행위밖에 안 된다. 내가 무슨 의견을 주겠느냐. 가나마나다. 가지 그래서 않았다. 안 갔다. 예, 그래서 안 간 거에 대해서 또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거 항명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 보고
저 검찰의 인사 의견을 나한테 네. 보내라. 네. 그랬더니 윤석열 총장은 그 법무부가 생각하는 검찰 인사안을 먼저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옛날 영화 우리 친구에 보면 마지막에 그 장면 나오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네. 하와이. 네가 먼저 내라 인사안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진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 예. 아니 만약에 가면 언론에 또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쭉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또 방송 뉴스 듣다 보면 네, 한편에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왜 그 수사 범죄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반부패 부장 뭐 이런 분들 막 출연하고 그러잖아요. 드라마상에서. 네, 네. 특수부. 예, 죠, 특수부도 예전에. 나오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보니까 그 한동훈 반부패 뭐 부장이라든가 네. 휘하에 있던 검사장급 검사들하고 뭐 저녁을 먹으면서 밥 먹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인사가 났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앞으로 검찰총장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아, 지금 근데 문제가 여당에서 지금 좀 홍익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거 항명이다. 네.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과를 해야 하든지 아니면 고치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면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입장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예, 입장에서도요. 또 마찬가지로 여당이나 청와대도 지금 상황상 뭔가 이건 항명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얘기를 안 하면 그건 나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아직까지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은 나온 게 없죠. 예, 명확하게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단 뭐 말이에요. 식사하면서 별 얘기는 안 예, 했고요. 그 뒷얘기만 기자들한테 알려준 알린 거고요. 청와대 반응은 어때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인사건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예. 공직기강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여당 입장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네. 인사건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니냐. 저게 팩트 아니에요? 모든 고위 공직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말하면 뭐합니까? 그죠?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이 네.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이 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 봐서 검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공무원. 표현합니다. 민주적 정당서의 사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차적 사슬은요. 국민이 대통령한테 바로 부여하는 겁니다. 네. 그 대통령이 다시 임명하는 건 2차적 사슬이고요. 뭐 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다시 임명한 3차적이죠. 예. 대통령은 직접 선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민주적 정당성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고요. 예. 우리 헌법 1조가 그거 아닙니까? 네, 모든 맞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국회의원이나 뭐 교육감 이런 사람들 다 직접 선출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정당성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정치권 반응 좀 볼까요? 네, 지금 여당하고 야당하고 극명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수사 인력을 잘라버렸다. 가능에 맞지 않는 그런 대대적인 자천성 인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여당은 지금 뭐 적절한 수평적 인사 이동이고 청와대 아니면 대통령, 네. 뭐 법무부 장관의 적절한 인사권 행사다. 오히려 검찰총장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네, 고발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직권남용 뭐예요? 예, 사실 전과의 보도가 돼버렸어요. 직권남용은 사실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뭐 호적 공무원 아니 인가를 해준 허가를 해준 공무원인데 네. 인가를 해줘야 될 상황이 딱 요건이 딱 맞는데 자기 권리에 맞는데 그 직권 남용해서 너 인가 안 해줄 거야 나 기분 나쁘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처벌하려고 만든 아주 단순한 범죄였는데 네. 이 범죄를 지금 지난 정부부터 뭐 농단 사건에서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또 무죄도 되고요. 오늘 또 안태근 검찰국장 전 예. 검찰국장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더라고요. 이거 직권남용죄거든요. 예. 직권남용죄가 앞으로 많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한국당이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고발을 해요. 직권남용 등의 네. 혐의로. 어쨌든 그러면 또 조사를 받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나요? 아,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지난번에도 조국 전 장관 뭐 그 이전에 고발이 돼서 조사를 했겠지만 검찰이 필요하다면
조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또 소환하고 또 그런 과정이 또 압수수색 우리가 나옵니까? 다 받지 않습니까? 아, 또 압수수색 가요? 근데 뭐 그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요? 하려고 한다면요. 아직 고발은 안 한 거죠? 제가 지금 제가 확인했던 거는 고발을 했는 걸로 확인했는데 예. 오늘 제가 정확하게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그 옛날에 그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김영삼 대통령이 그 항상 하던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만사다. 예. 인사라는 게 참 이렇게 사람 만나고 헤어질 때 예의를 표하는 것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인사고 이 또 이렇게 누구를 어디에 자리에 배치하는 것도 인사잖아요. 이게 인사가 한자로 쓰면 사람 인자에 일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한 만사다. 거는 맞아요. 예. 인사를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진중권 씨 얘기 좀 조금만 더 해보고 이 코너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페이북인가 또 진중권 씨가 글을 올렸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버티세요.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진영을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유시민 이사장이 기억났습니다. 저 7일 날 그저께죠. 그 페이북에 올렸었잖아요. 이별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네. 최대한 존중하면서 존중해서 작별을 이별하겠다. 해야 되겠다. 네. 유시민, 진중권 두 분이 옛날에 노회찬 의원하고 팟캐스트 했습니다. 그 팟캐스트도 같이 했던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진영이 또, 바뀌니까 네. 논리도 그게 맞는 논리를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검찰의 수사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검찰은 그렇게 이례적인 수사를 했고 법무부에서 법에 맞는 인사를 했을 때 관행에 안 맞는 좌천성 인사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진중권 씨가 오늘 페북에 이렇게 또 올렸대요. 촛불 사기 민주당에 이번 총선에 펴주지 말자 이런 글도 올렸다던데 참 예. 이런 거는 뭐 선거법 위반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자기 주장의 주장이니까요. 자유니까. 예. 네. 선거법하고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방송만 잘 들어도 청취자 여러분 금방 맞힐 수 있는 모든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로 인한 갈등을 두고 청와대는 모든 부처의 고위 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이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방송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아실 거예요. 방송 안 드셔도 알겠지만 법조요정 그래도 힌트 주세요. 허허허. 아, 좋아요. 자, 예. 정답 보내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자, 법조요정. 네. 이제 4.15 총선이 97일 남았어요. 네. 그리고 16일 다음 주 목요일 일주일 남았네요. 네. 다음 주 16일부터는 후보자가 되는 사람은 네. 이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돼 있어요. 16일 이후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6일이면 방송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이 녀석들. 전했습니다. 녀석입니다.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